재밌네. 아이고, 야. 거기가 안 했네. 썼어. 예. 이것들 제가 쭉 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데이터 스토리지 API들 하겠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API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저런 것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크로스 도메인 커뮤니케이션. 제가 만약에 제가 이제 웹이 세션이 틀리면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간에 정보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크로스 도메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좀 보시면 클립보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데이터 주고받을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클립보드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API. 그러니까 실제로 이 브라우저에서 로컬에 있는 거에 이제 저희가 그 작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 SQL을 던져서 이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오게 되죠. 결과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겠다 라게 되고요. 돔 같은 경우는 돔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이 돔인데 돔 레벨 3 이벤트 코어 4로 업데이트 하겠다는데, 실제로 돔 이벤트를 보면 문제 중에 하나가 드래그 앤 드롭 대한 이벤트가 좀 부족했어요. 많이. 드래그 앤 드롭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커버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 파일 API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 API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같은 경우하고 지금하고 제가 좀 설명드리긴 할 텐데, 스펙은 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들어가는 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파일 API는 따로 설명을 제가 질이라든가 모델을 통해 설명을 드릴 거고, WCSP 말고 나머지는 저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면 얘네들을 타이틀로 해서 마일스톤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나와 있습니다. 위젯에 대한 것도 스펙이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HTML5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텐데요. 그럼 이제 HTML4를 다 아신다는 기준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HTML4 모르는데 5 아니면 그러니까 4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자세히 안 드릴 거고요. 5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4에서 5로 어떻게 바뀌는지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HTML5 워킹그룹에 나온 산출물 중 하나고요. 그 산출물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새로운 엘리먼트가 뭔지, 새로운 어티비티가 뭔지, 바뀐 게 뭔지, 없어진 게 뭔지 그런 거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엘리먼트들이 이런 게 있죠. 결국 이게 이제 태그 엘리먼트들이고요. HTML5 랭귀지 스펙에서는 이것들이 HTML5에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거 말고 더 있다 혹은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거짓말이고, 이거는 스펙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가 지금 기준 나와 있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 이 느낌만 가지고 다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세션은 시멘텍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태그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웹폼 2.0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와드 워킹 그룹에서 스펙 중에 하나인데, 그 웹폼을 지금 확장했던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HTML5에 받아들여서 인풋 태그의 타입들을 확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HTML5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사라지는 내용들은 이것들을 이제 쓰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쓰면 안 돌아가느냐?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HTML5는 그 백워드 컴패티블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브라우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한다고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것들 가능하면 쓰지 말아라. 그리고 이유는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CSS에서 커버를 하고 있다. 재밌는 건 프레임하고 프레임 셋 쓰지 말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죠. HTML5에서. 이제 앞으로는 그거 쓰시면은 이제 옛날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되고요. 저거 없이, 프레임 없이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진다라는 거고요. 가장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가 HTML의 문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라인이 HTML5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변화고요. 여기서 보시면 전에는 HTML4에서는 이 HTML 문서가 참조하고 있는 표준이 뭐다, DTD가 뭐다라는 것들을 명시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DTD가 바뀌면 스펙트가 바뀌는 거죠. 근데 HTML5는 없어요. 왜 없냐면 더 이상의 HTML의 버전은 없다는 얘기도 저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HTML6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HTML5 끝이다. 왜냐면 4까지는 뭔가 저 밑에 있는 버전, 저기 이제 DTD 바꿔줘야 되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5 넘어가서 바꿀 필요 없잖아요. 이제 DTD가 참조 안 하는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펙, 표준 스펙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이상의 XML 버전은 없고 5가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 한 얘기를 상기적인 얘기라는 게 이제 뒤에 빠져서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구글 홈페이지라서 소스를 보면 HTML5 기준으로 지금 소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라인이 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HTML5로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도 다 문제없이 봅니다. 왜냐하면 브라우저는 하이호환성을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상징적인 변화 중에 하나죠. 처음에 저희가 보는 것들은 이제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다음 자 설명을 드리고 올라갈게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제가 문서를 구성한 다음에 왼쪽처럼 구성했어요. 다 이렇게 디비전 DIV 태그를 놓고 아이디라든가 클래스 가지고 다 일을 했거든요. 아이디 놓고 다 일을 하고 그다음에 클래스 놓고 제가 CSS 적인 쪽을 다 했는데 일단 포함에서는 저렇게 바뀝니다. 디스라고 공부를 하죠. 이거 쓰면 근데 문서 모양이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저희가 XML 문서 그냥 이렇게 쭉 나래비친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서의 소스를 까보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시멘틱이고요. 결국 검색 엔진이라든가 이 웹 문서, 이 비정형 문서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 혹은 서비스들이 더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뭔가 어플리케이션처럼 모양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여튼간에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것, 시멘틱들이 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태그들을 가지고 페이지를 구성해라라는 것들이 HTML5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보는 비디오를 처음에 보고요. 웹M이라는 이제 포맷이 있죠. 이게 이제 구글에서 그 H264 업체를 뭐 인수한 다음에 만들어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비디오 태그를 쉽게 쓰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저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비디오를 저희가 웹페이지에 인베이징 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들이나 데모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캔버스인데요. 캔버스 같은 경우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웹체에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보면 SVG라는 이미 스펙이 있었어요. 2D 웹을 표현하기 위한. 근데 저희가 캔버스라는 걸 다시 만들었어요. HTML5에서. 사실 보시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제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SVG에서는 SVG를 만들고 저 프로퍼티들을 태그로 난 렉트를 그리겠다 하게 되고 태그의 저 엘리먼트의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그림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캔버스에서는 캔버스라는 거 하나 그냥 덜렁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이렇게 영역을 정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디바이스 컨텍스트 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캔버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거기서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API를 가지고 쭉 뭔가 좀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앵그리버드도 만들고 다 하거든요. 이런 이제 캔버스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기존에 있지만 캔버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바뀌죠. 아까 전에 보셨던 게 SVG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 거는 캔버스로 만든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SVG는 저렇게 특성이 되고 캔버스 이렇게 특성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 이제 애초에 이현석 박사라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 이현석 박사가 있는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더블 스래시를 지금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올 초에 이현석 박사가 이제 더블 스래시 코리아에 HTML5 워킹 그룹을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현석 박사가 한국에서는 더블 HTML5와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애출 사람이고요. 만나보면 다른 애출 사람들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산업계하고 거리를 두는데 이현석 박사는 산업계하고 상당히 산업계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술도 먹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현석 박사를 소개하는 의미에서 이현석 박사 슬라이드를 한 장 캔버스 엘리먼트들 이렇게 있게 되고요. 캔버스 렌더링 기능 캔버스 컨텍스트가 3D 컨텍스트가 있고요. 3D로 나오겠죠. 다음 버전 이 캔버스 스펙에서는 저런 것들이 실제로 있으면 하나하나를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인터페이스랑 제가 단어를 쓴 이유는 저희가 컴포넌트를 정의할 때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거기 말고 구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더블 스래시 스펙도 보면 이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한 더블 스래시 랭귀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랭귀지를 가지고 인터페이스 정의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컴포넌트가 정의가 됩니다. 자, 캔버스 API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스펙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특이한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통 라인을 그리면 1번 픽셀에다 그리고 굵기가 2다 그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렇게 개발자들 상식으로는 이렇게 첫 번째 빔의 픽셀 같은 게 0이고 그 다음 1이고 시작을 하잖아요. 픽셀이 결국 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HTML5 키버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라인 1, 2, 3, 4가 있고 거기다가 원 사이즈 픽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좌표 1에다가 픽셀 위스 1에 픽셀 그리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런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저런 개념을 컴퓨터상으로 구현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상으로는 0.5에서 1.5라는 개념이 빅맵에서는 0, 1, 2, 3, 4 인치만 나가지. 근데 이제 캔버스 스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브라우저 업체에다 구현을 해야겠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현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쭉 찍어보면 제가 이렇게 그 엑스좌표를 놔두고 엑스좌표를 기준해서 쭉 위스를 넓혀서 찍어보면 저렇게 이제 그려지고요. 당연히 있겠죠. 이제 기준점은 하나고 위스가 넓어지다 그러면 이렇게 넓어지니까. 보통은 안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저런 거 그리면 기준점을 기준해서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커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림 방식인데 그 캔버스에서는 제가 중심을 놓고 넓어져요. 위스를 넓히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컴퓨터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긴 하지. 그래서 그러면은 0.5 픽셀 어떻게 구현을 해주냐 하면 잘 느낌이 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이게 그리다 만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보이거든요. 잘 보이시지 모르겠네요. 예, 보이죠? 저런 식으로 구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1픽셀인데 위스가 2면 그냥 하나하나 잡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중심을 잡아놓고 홀수로 픽셀을 잡으면 저렇게 흐리게 그려줘서 저거를 이렇게 구현을 해줘요. 네, 뭐 그런 개념을 이렇게 구현을 해주죠. 이것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는 많고요. 이거는 제가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캔버스 보면 두 가지 형태로부터 접근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게임이라든가 그래픽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캔버스를 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이제 에디트 박스 같은 거 안 쓰죠. 에디트 박스는 웹에서 주는 에디트 박스 안 쓰고 후시니까 다 만들어 쓰는 그런 기능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캔버스를 가지고 그리는 차트 컴포넌트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캔버스 가지고 컴포넌트 만들겠다, 에디트 박스 뭐든 만들겠다 하게 되면 컴포넌트 아키텍처, 제가 만약에 오브젝트, 그래픽컬 오브젝트, 그다음에 뭐 이벤트 만든 오브젝트 자바처럼 만들고 레이아웃 매니저도 만들어야 되고 뭐 등등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현하는 거죠. 제가 이거는 작년에 잠깐 만들었던 그 차트 컴포넌트인데 실제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네모나게 그림이 그려진 영역이고요. X좌표 내용 오른쪽 밑에 X좌표, Y좌표 내용이 그려지고 그다음에 레이저가 그려지고 이 차트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근데 컴포넌트를 만들겠다 하게 되면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제가 캔버스를 제가 만들잖아요. 얘네들을 캔버스 하나 가지고 퉁쳐서 이거를 그릴 건지 캔버스를 다 쪼갤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컴포넌트를 만들려면 아는 생각 있으시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쪼개서 각의 영역에 다 캔버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각 캔버스 영역마다 이벤트를 잡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캔버스가 있으니까 이벤트를 위에다 하나 찍으면 밑에 놈이 이벤트를 못 받는다든가 혹은 제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이벤트를 쭉 타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 컴포넌트 사이로 계속 드래그 앤 드롭 가게 되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그 레이아웃 매니저라든가 뭐 이벤트 매니저들 가지고 별도로 구현을 해줘서 가게 된다 라는 얘기 드리고요. 한 가지는 저는 쪼개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거 차트 컴포넌트 만들듯이 에디트 박스라든가 뭐 컴 박스라든가 그리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만들어서 뭐 판매도 하고 있죠. 또 안 돼.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도 드리지만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제 그래픽 가지고 재미있게 게임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